1. 프롤로그. 왜 그들은 나만 공격할까? 당신은 참 착한 사람이야. 이 말이 때로는 칭찬이 아닌 당신은 조종하기 쉬운 사람이야 라는 의미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똑같이 행동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쩔쩔매는 무례한 사람이 유독 나에게만 함부로 대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인격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주도권이 상대에게 넘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독이 되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들을 분석하며 어린 시절의 부정적인 언어 습관이 아이의 자존감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보았습니다. 넌 쓸모없어. 넌 짐이야 라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의 눈치를 살피고 갈등을 회피하며 무의식적으로 거절하면 미움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가집니다. 바로 이 지점이 무례한 사람들이 파고드는 틈입니다. 그들은 귀신같이 상대의 낮은 자존감과 경계선의 부재를 포착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주도권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된 기술로 충분히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 주도권을 결정하는 비언어적 신호, The Power of Stillness. 관계의 에너지는 대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결정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의사소통에서 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7%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3%는 표정, 목소리 톤, 그리고 자세와 같은 비언어적 요소입니다. 나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은 언어가 아니라 정지, stillness의 기술입니다. 불필요한 움직임을 제거하라. 만만한 사람들은 상대라 무례한 질문을 던졌을 때 당황하며 손을 만지작거리거나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거나 몸을 움츠립니다. 이것은 나는 지금 당신의 공격에 흔들리고 있다는 항복 선언과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의식적으로 몸의 움직임을 최소화하세요. 상대의 무례한 발언이 들리는 순간 하던 동작을 멈추고 등을 곳곳이 세운 채 상대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본능적인 위협을 느낍니다. 즉각적 반응이라는 보상을 끊어라. 무례한 사람들은 당신의 당황하는 반응을 즐깁니다. 그들이 선을 넘는 말을 했을 때 1초 안에 대답하지 마세요. 약 3초간의 침묵은 공간의 공기를 당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이 짧은 정적은 나는 내 무례함을 인지했고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 내가 결정하겠다는 무언의 압박이 됩니다. 3. 두 번째 비밀. 미안한데 라는 단어를 삭제하라. 만만한 사람들이 거절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미안한데 그건 좀 힘들 것 같아 라며 사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사과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정당한 거절에 사과를 붙이는 순간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요구할 권리가 있는데 네가 거절해서 내가 피해를 봤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주도권을 뺏기지 않는 거절에는 이유와 사과가 없어야 합니다. 설명은 곧 약점이다. 내가 오늘 애를 데리러 가야 하고 저녁엔 장도 봐야 해서 이번엔 도와주기 힘들어. 이런 식의 긴 설명은 상대에게 애는 남편 보고 데리러 가라고 해 식의 반박 빌미를 줍니다. 단호한 마침표. 죄송하지만 이번엔 어렵겠습니다. 혹은 제 업무 범위가 아니라서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상대가 이유를 묻는다면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짧게 답하세요. 상세히 설명하지 않는 태도 자체가 당신을 함부로 설득할 수 없는 사람으로 각인시킵니다. 4. 세 번째 비밀. 공격을 분석으로 되돌려주는 역질문 기술. 상대가 선을 넘는 농담이나 무례한 발언을 했을 때 화를 내거나 웃어넘기는 것은 최악의 대응입니다. 화를 내면 예민한 사람이 되고 웃어넘기면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 됩니다. 이때 가장 세련된 대처는 상대를 분석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의도를 묻는 질문. 상대가 무례한 말을 던졌을 때 가만히 쳐다보며 이렇게 물으세요. 방금 하신 말씀은 저를 걱정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신 건가요? 이 질문은 공격의 공을 상대에게 넘깁니다. 상대가 당황하며 농담이야 라고 하면 그게 농담이었군요. 제 기준엔 전혀 웃기지 않아서 몰랐네요 라고 차답게 마무리하세요. 사실 확인 질문. 상대가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니? 같은 포괄적인 비난을 한다면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하세요. 구체적으로 제 어떤 행동이 맨날 그 모양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했나요? 라고 침착하게 되물으세요. 무례한 사람들은 대개 논리가 없기 때문에 구체성을 요구하는 질문 앞에서 힘을 잃게 됩니다. 5. 네 번째 비밀.
메아리 기법으로 거울 치료하기. 상대가 무례한 요구를 할 때 그 말을 그대로 되풀이해서 들려주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선배님의 개인적인 심부름을 다녀오라는 말씀이신 거죠? 라고 상대의 요구를 가감없이 요약해보세요. 자신의 무례한 요구를 제3자의 입으로 다시 듣게 되면 상대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비상식적인지 객관적으로 인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감정을 섞지 않고도 상대의 무례함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6. 가스라이팅을 무력화하는 현실 검증. 나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은 종종 당신의 판단력을 흔들어 주도권을 잡으려 합니다.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는 말로 당신의 불편함을 성격 결함으로 몰아세우죠. 이를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이때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감정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의 주권 산포. 상대가 넌 너무 예민해 라고 할 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수긍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제가 예민한 건지 아닌지 제가 판단합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그 행동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상대가 나의 성격을 정의하게 두지 마세요. 의도의 재정의.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는 말에는 이렇게 대응하세요. 정말 저를 생각하신다면 제가 싫다고 표현한 이 방식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가 내세우는 선한 의도라는 방패를 걷어내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부당한 상황에만 집중하십시오.